자,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청교도 혁명 이제 들어갈 텐데요. 청교도 혁명 들어가기 전에 잠깐 강의 교재 593페이지 보고 이제 좀 정리하면서 이제 들어갈게요. 자, 청교도 혁명은 이제 여기까지 명예혁명부터 이제 청교도 혁명까지 내용 보면요. 정치상 보면 그 스튜어트 왕조가 등장했죠. 스튜어트 왕조는 그 UK 스코틀랜드 왕조예요. 스코틀랜드. 근데 이제 그 헨리 7세 때 헨리 7세가 이제 자기 딸을 스코틀랜드 왕하고 이제 결혼을 시키면서 이때부터 잉글랜드와 이제 연결되기 시작한대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스투어트 왕조 상황을 보면 엘리자베스 여왕 때 스투어트 그 상황을 보면 앞에 얘기했던 메리 스투어트가 있었죠. 그 메리 스투어트가 이제 어릴 때 이제 프랑스에 있으면서 그 당시 프랑스와 2세하고 결혼했는데 그때 이 프랑스 2세가 갑자기 어릴 때 죽어요. 그래갖고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 스코틀랜드 이전에 자기 어머니가 섭정을 하고 있었어. 거기에.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카톨릭을 너무 강요했기 때문에 친프랑스 정책 때문에 나중에 그 장 녹수라는 그 이제 누구야 그 교회 목사로 또 쫓겨나요. 장로교 그 녹수 사람도 쫓겨나게 되고 그때 이제 들어오게 된 거야. 근데 이 메리 스투어트가 외모는 상당히 뛰어난 뭐 이제 상당히 친화력이 있는데 정치력이 별로 없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특히 남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두 번째 그 뭐냐면 남편을 이제 결혼했는데 그 사이에서 누굴 낳았냐면 제임스 1세를 낳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 보니까 영 아니야. 처음엔 괜찮았는데 그래서 세 번째 남자를 이제 그 선택을 해갖고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두 번째 남편은 어떻게 돼요? 제거해야겠죠. 그래서 요번에 고용정 사건 있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 남자하고 이제 싸웠고 잔인하게 죽여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었던 스코틀랜드 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들고 일어난 거지. 전혀 죽여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망명을 하는 점. 대신에 자기 아들은 그때 한 살이었는데 제임스 6세가 되고 치게 하고 자기는 영국에 갔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 밑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엘리자베스하고 메리 스투어트는 몇 총 관계냐면 거의 2종 5총 관계야. 그래갖고 가택 연금을 당했어. 그렇지만 이제 생활은 좀 해줬어.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막 거기에서 연애도 하고 또 뭐냐면 그 연애도 하고 그냥 연회도 하고 그래서 막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좀 바람기가 좀 많아. 그래가지고 남자들 끌고 와가지고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제 잉글랜드를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야. 그래갖고 그 자기를 이제 추종하는 그 남자 귀족들 가지고 손을 잡아가지고 뭐 영문을 깨다가 결국에는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처음에 안 죽이려고 했지만 얘를 죽여야지만 어떻게 돼요? 안건을 안정화시킬 수 있죠. 결국에는 도끼도 해서 참상당하고 죽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죽은 그 아들이 제임스 6세가 이제 커가서 스코틀랜드 왕이 되고 결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처녀왕으로 누구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반개열 쪽에서 찾다 보니까 제일 1순위가 됐던 사람이 누구야? 제임스 6세야. 그래서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 와서 제임스 1세로 통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랜드 왕이 되면서 그 다음에 잉글랜드 왕, 연합왕국이 된 거야. 나라는 두 개로 다 독립돼 있었고요. 자,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제임스 1세, 찰스 1세, 찰스 2세, 제임스 2세, 그 다음에 그 딸 메리까지 쭉 해갖고 빅토리아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스투어트 왕조인데 그러면 이제 제임스 1세를 볼게요. 제임스 1세. 자, 제임스 1세는 자기 이제 딱 여기 왕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카톨릭 교도들이 일시로 기대를 걸었어요. 왜 기대를 걸었냐? 메리 스투어트가 카톨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임스 1세도 메리 스투어트의 아들이니까 이 사람도 카톨릭을 호의적이고 카톨릭에 구심점을 내겠다. 친카톨릭 정책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웬걸 완전히 뭐예요? 박해를 했죠. 제임스 1세는 그 개인적으로 뭘 믿는 카톨릭 교도가 아닌 이상 감리교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신교 쪽에 가까운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존재감이 없어 이 사람은. 왜 없을까요? 자기 한 살 때 내버려두고 저기 망명 갔었잖아. 그러니까 뭐 어머니에 대한 목수심도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 뭐냐면 중앙 집권 정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왕국, 하나의 종교. 자기가 감리교지만 개인적 감리교지만 신교나 그다음 카톨릭을 탄압을 하고 뭘 내세우냐면 영국 국교회를 내세요. 영국 국교회. 그래서 반카톨릭, 반청교도를 내센다. 그래서 반청교도 요때 청교도 영국 국교회에 있었다고 했죠. 그 영국 국교회 정통 의식을 청교도에게 막 강요를 해요. 예, 그러다 보니 대립을 하게 되고 결국에 청교도들은 아이 꼴 보기 싫다 해가지고 어떻게 나가죠? 배를 타고 저쪽 북미로 가죠. 미국으로. 자, 하여튼 그런 정책을 했다. 그 영국 국교를 강화하는 정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이 가이 포크스라는 사람이 하약 음모 사건을 퍼뜨려. 그거 뭐 우리 국회의사당을 막 그다음 의사당 가갖고 폭파하고 근데 도중에 발각이 되죠. 가이 포크스 유명하죠? 뭘로? 가면으로 유명하잖아. 예, 가면으로. 자, 하여튼 이런 정책들 했다라는 것 좀 하고 제임스 힐스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모의 신수서죠. 왕권 신수설이죠. 자,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찰스 힐스가 등장해. 찰스 힐스는 뭐냐면 이 사람은 영국 국교를 내세워요. 근데 그 내면에 보면 친카톨릭 정책을 해. 친카톨릭.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찰스 힐스가 처음에는 카톨릭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겼는데 나중에 그 이제 스페인 왕녀인가요? 네, 결혼하면서 이제 점점 친카톨릭 정책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 국교회가 장악한 과정에서 카톨릭을 그냥 표면적으로 내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영국 국교도 내에서 카톨릭 의식이 좀 강한 데가 있어. 여러 파벌 중에. 이게 뭐냐면 고고학파야. 고고학파인데 요 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자, 나중에 이제 그 영국 국교의 파벌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겉으로는 국교회지만 실제로 뭐예요? 카톨릭을 내세우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길 또 어디에도 강요하냐면 스코틀랜드를 강요해요. 자기가 이제 스코틀 왕이니까.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예전부터 뭘 믿고 있었어요? 장로교를 믿고 있었지. 그러니까 반발을 하죠 또. 자, 거기에다 이제 청교도는 누가 장악하고 의회는 누가 장악하고 있으면 그날 청교도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쉬웠다 하면 영국 국교에서 살인파들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왕당파하고 이제 나중에 의회파가 싸우게 되고 결국에는 청교도를 통해서 찰스 1세는 어떻게 돼요?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잠시 콘노넬이 그 뭐지 집권하고 나서 왕중복구가 일어나죠. 그럼 찰스 2세와 그의 동생이었던 제임스 2세는 예전부터 어디에 있었냐면 프랑스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 교도야. 그러니까 앞에 제임스 1세와 찰스 2세는 카톨릭 교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찰스 2세는 제임스 2세는 자기 자신이 카톨릭을 믿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도 방영하려고 해. 그걸 이제 국가 정책에 방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와 이제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친카톨릭 정책을 이제 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는 이제 그 당시에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앞에 의회는, 청교도 시대 때 의회는, 혁명 당시 의회는 누가 장악했어? 청교도가 장악하고 있었죠. 근데 중간에 누가 있었어? 크노델이 있었죠, 크노엘. 크노엘이, 그 전까지는 청교도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었어요, 상당히. 근데, 크노엘이 오면서 이제 이 사람이 청교도 주인이라니까 청교도 의식을 너무 FM대로 강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노름을 하지 마라, 술 하지 마라, 뭐 다 금지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열받는 거지. 처음엔 청교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참신하고 좋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왕을 이제 그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청교도 대신에 이제 뭐냐면 영국 국교회를 이제 선택하게 돼요. 이때 영국 국교회는 좀 정통파 국교회를 선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때 의회에서는 청교도가 이제 거의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주 대상은 누구냐면 당연히 카톨릭이죠. 근데 그 가정에서 일부 청교도 탄압을 받게 돼요. 예.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스토트 왕조의 공통점은 일단 정책 목적은 의회와 대립을 하는 과정에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 물론 강화 방법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앞에 있던 투드 왕조 같은 경우에는 의회와 상당히 협조적이었죠. 근데 이 스토트 왕조는 의회와 상당히 대립적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는 영국 국교의 강화 정책을 했고, 근데 찰스 1세는 국교를 내세웠지만 실제로 친카톨릭 정책을 했다. 그런데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믿기 때문에 친카톨릭 정책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스코틀랜드 왕조 볼게요.
자, 스코틀랜드 왕조의 전제 정치가 이제 국민과 어떤 대립을 초래하게 되는데, 자, 제임스 1세의 정치를 볼게요.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몇 대죠? 제임스 6세죠. 이 사람이 이제 들어오니까 왕권 신수설을 주장을 하게 돼요. 자유왕국과 진정의 법이라는 그 책을 써갖고 이 사람은 좀 약간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책도 번역을 하고 나름대로 논문도 쓰고 했는데 문제는 이 왕권 신수설이 프랑스에서 먹혀 들어갔는데 영국에서는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영국은 예전부터 의회의 권한이 좀 컸죠. 물론 왕 밑에 있긴 있었지만 왕하고 나름대로 의회가 서로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정치했는데 갑자기 그런 정치 풍토에 갑자기 왕권 신수를 들고 나오니까 이게 당연히 반발을 불릴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 이제 종교 정책도 문제는 이 사람은 국교회, 영국 국교회를 강조하면서 그 당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경우에는 영국 국교회를 강조해도 뭐 청교도라든지 카톨릭에 대해서 자기가 뭐 개인적으로 예배를 하든가는 그냥 내버려뒀어. 근데 이 사람은 막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교도를 압박을 해서 이 당시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고수하고 있는 성사제도, 원래 청교도들은 성사제도를 안 믿죠. 근데 영국 국교에 성사제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럼 막 강요해. 그러니까 난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그래서 일부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되죠. 요때 이제 메인플라워를 타고 가. 피그니 파드즈라고 하죠. 이 사람들.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 직접 자기가 영어로 그 성경책을 뭐냐면 그 영역하고 그다음 친영국 국교의 정책, 그 카톨릭과 대립을 했다. 신교들하고. 그 다음에 의회를 무시했죠. 그래서 의회와 이제 대립을 초래하게 돼. 그래서 의회를 무시하고 지 혼자 이제 자의적 가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개인에게 일종의 뭐냐면 프랑스의 타이와 비슷한 인두스와 비슷한 덕세를 징수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회 대응을 보면 법론을 작성해서 자체 특권을 규정하고 핵인의 의원은 제지나 통제를 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했는데 이게 나중에 어디에 반영이 되냐면 권리 장정에 반영이 되죠. 예, 일종의 면책 특권을 요구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의회하고 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찰스 1세를 그 부모 찰스 1세의 그 왕자비를 에스파니아 왕실로 받아들일 걸 문제로 의회와 갈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에스파니아 왕인데 그때 찰스 2세가 나름대로 이때는 뭐냐면 카톨릭과 스페인을 싫어해가지고 그 뭐냐면 가갖고 좀 깽판 쳤어. 그래서 결국에 파혼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잠깐 찰스 1세가 국민적 영웅으로 부각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에스파냐 대신에 누굴 받아들이냐면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 에스파냐 프랑스 왕비를 받았다. 프랑스 왕비를 받아들인 거야. 프랑스 또 어느 국가죠? 친카톨릭 국가죠. 예. 그러면 일단 좀 약간 의문스러운 게 제임스 1세는 반카톨릭 정책을 내세웠는데 왜 그 스페인하고 그 당시 프랑스와 친해지려고 했을까? 이거는 자기가 뭘 믿느냐 국내 정책과 상관없죠. 그 당시 국제 정책에 입각해서 누굴 견제하려고 했냐면 합스부르크가를 이제 누굴 견제하려고 했냐면 그 당시 프랑스나 합스부르크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제임스 1세의 아들이었던 찰스 1세가 징계해요. 그런데 이제 찰스 1세는 이제 자기 아버지의 바탕으로 왕권 신수를 바탕으로 정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 찰스 1세는 뭘 내세웠죠? 영국 국교를 내세웠지만 영국 국교에 좀 카톨릭적 의식이 강한 그 당시 영국 고파교회를 내세웠어. 그걸 이제 장로교를 또 강했던 스코틀랜드에 강요하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반란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 당시 또 에스파냐 프랑스와 전쟁을 또 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재정이 궁핍으로 해서 의회를 소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의회가 이제 그냥 돈을 내줄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뭘 이제 제출하냐면 권리청원을 제출하게 돼. 그래서 이제 이때 왕이 어쩔 수 없이 승인하게 되는데 자 권리청원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 이제 마그나카타에서 확인했던 의회의 승인 없이 가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개인 집에 병사를 숙박할 수 없다. 이건 좀 그 당시 상황을 뭐냐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영국은 육군은 별로 없어요. 해군이 강하지. 그러니까 육군 같은 경우에는 전쟁 필요할 때는 상비군을 이제 유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착출하는 게 아니라 좀 징집을 해요. 그럼 징집을 하면 그 징집된 병사들이 숙박할 수 있는 부대 시설 같은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 집에서 그 당시 머물렸나 봐. 그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반영이 있다. 그다음 그 마지막 자의적인 구속이나 투옥은 할 수 없다. 자, 결국에는 찰스 1세가 승인했지만 다음에 의회를 해산시켰거든. 그리고 11년 동안 의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그 의회는 영국의 3대 헌정문서죠. 그래서 마그나 카타, 권리쟁정, 권리청원각의 영국의 3대 그 헌정문서가 됐고요. 자, 의회 해산 후의 정치,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제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자, 일단 자의적인 어떤 전제 정치.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일종의 측근 정치를 하게 돼요. 측근 정치. 공론에 따라 정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측근에서 그 노드와 스웨보드의 이제 측근을 통해서 이제 그고 그 다음에 여러 계층들의 불만을 야기시켜 그 경제적 불황을 또 겹치면서 폭발이 나오는데 전에 투도 왕조 같은 경우에는 절대왕권을 시들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름대로 여러 계층들의 경제적 이득 특히 의회나 중상층 젠틀의 이익을 보호해줬거든. 근데 이런 것도 무시하고 완전히 지 혼자만 독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내용이냐. 자, 의회 승인 없이 자의적 가슬려. 자기 아버지 때도 했죠. 그때는 덕세를 징수했죠. 근데 예전에 시험 문제에 선박세를 징수했어. 이거 꼭 외워두세요. 원래 선박세라는 것은 있었는데 이 선박세는 뭐 때문에 이제 징수했냐면 그 전시안에서 해안 지역에 뭐냐면 징수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편시에도 뭐냐면 전국적으로 징수를 하게 돼요. 내륙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런던 시민들이 거부를 한 거야. 참고로 그 당시에 재정수의 반 이상이 어디 나왔냐면 런던 시민에 나온 거야. 런던시에서. 예.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납세 거부 운동을 존 햄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반항파가 형성되면서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찰스는 그 존 햄포트는 이제 먼저 잡아서 이제 그 투옥시키죠. 그리고 그 외에도 식근세력들에게 독점권 행사, 그 여러 가지 독점권 행사하는데 그다음 런던 사람들이 여러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기득권을 침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금이 궁중의 사치나 낭비에 이제 사용되게 되죠. 그러면서 젠틀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 세력이 구축되고 그 다음에 공업 분야에는 새로 길드제를 만들어서 뭐 특권을 인정해서 왕권의 독재 강화, 재정 보충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신카톨릭적 정책이에요. 그래서 스페인과 이제 프랑스 간의 어떤 연합.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앞에는 좀 싸웠다가 뒤에는 또 친해졌어.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국내적으로 엄격한 국교의식. 엄격한 국교의식은 뭐냐? 영국 국교의 고파교회예요. 이 고파교회는 영국 국교회 중에 어디를 강조했다 그랬죠? 카톨릭 의식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 왕권 강화를 강화하는 지지하는 세력들이고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파로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청교도 혁명을 발발 배경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청교도 혁명 볼게요. 자, 청교도 혁명을 보면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단계 저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영국 북부, 잉글랜드 북부를 공격해요. 그래서 한동안 거기 잉글랜드 북부를 장악을 하죠. 그 다음에 런던 사인으로부터 그 전비를 조달을 되는데 못해. 왜냐면 런던 사인들 예전에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독점권을 런던 사인 외에 다른 사람들 다 나눠줬잖아. 그러니까 자기 경쟁자만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의회를 소집하는데 그럼 그 당시에는 왜 왕이 의회를 소집해서 돈을 모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 관료 체제가 형성되지 못했죠. 행정 조직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처럼 왕권이 강했던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를 통해서 뭐냐면 돈을 모아갖고 가세 승인을 받아야지만 왕도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 세금 외에도 추가적인 세금을 더 거두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의회를 소집했는데 의회에서 왕의 불만만 많고 이제 단기라고 하죠. 재정 요청을 거부했어. 그러니까 좀 있다가 곧바로 뭐 일주일 만에 해산시키고
그러다가 또 스코틀랜드 계속 전투를 패배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야? 장기의회 개설해요. 그러니까 단기의회는 그 설립하자마자 폐지됐기 단기의회고 장기의회는 나중에 크롬웰 독재까지 계속 가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된 의회에서 장기의회라고 하죠. 야, 일단 장기의회 개혁을 보면 자 이때 국왕 지지 세력도 약화됐어요. 왜냐면 의회에 진출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떤 세력들이 많으면 청교도들이 많았어. 예. 그리고 절대 왕정을 제한하는 개혁자고 실시했죠. 정치적 책자가 나오고 청교도 계통의 설교사들이 설교가 가격해지고 민중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선박사가 폐지되고 왕권의 특별법정인 성실청이 해체됐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 성실청은 헨리 7세 때 만들었던 건데 헨리 7세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실 재판이 상당히 공정하게 처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게 좀 약간 이상하게 변질돼가지고 왕이 돈을 받고 재판을 해갖고 처리하고 부당하게 처리하고 왜 성실청이었냐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그 청장에 별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성실청이라 했다. 별성차예요. 그래서 요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객관식 기준에 잠깐 언급돼 있었어. 그 다음에 특별재판소 이런 것들을 이제 해체하고 특별재판소 요거예요. 성실청. 예. 그 다음에 강압적인 국회 정책이 있었죠. 고파교회 중심 정책을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왕이 소집 없이도 3년마다 의회가 정기적으로 소집할 수 있게 결의했다. 왜냐면 왕이 11년 동안 의회에서 소집을 안 했잖아. 그래서 계속 의회가 텅텅 빈 거야. 이걸 3년 회기법이라는데 이 3년 회기법이 이제 어디를 통해서 권리장정을 통해 뒤에 또 확인받죠. 그 다음에 자기 측근이었던 누드와 스테프를 이제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누드는 추방하고 스테프는 처형당하는데 스테프는 왜 처형당하냐면 의회표 배신자 이게 의원이었거든요. 근데 딱 붙어가지고 어디야 왕권과 막 연결됐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배신자들이 처벌이 되게 무섭잖아요. 네, 처형당하고 그 다음에 군대 지휘관을 의회가 장악하고 그냥 더 나가서 왕의 가호를 일일이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왕에게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대간주를 이제 왕에게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찰스 1세가 그걸 보고 이제 열받아가지고 반항파 지도자를 체포하려고 하니까 지도자들이 런던시청 자기 우호적인 런던시청 피신하고 런던시청은 인도를 거부하죠. 청교도 혁명이 이제 시작된 거야. 그래서 찰스 1세는 런던에는 자기에게 비우호적인 거 알고 외곽으로 나가요. 일단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그래서 완당파를 이제 결집시키고 또 위에도 의회파를 이제 결집시키고 그렇게 싸우는데 주의할 것은 우리가 보통 젠틀이 하면 다 의회파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의회파 젠틀이도 의회파 왕당파 비슷비슷했어. 그러니까 이게 계급 전쟁이 될 수는 없는 게 뭐냐면 프랑스처럼 뭐 귀족하고 부유자 간 싸움이 아니다. 귀족하고 시민 간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젠틀 안에서도 여기 붙은 사람이 있고 저기 붙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 자기 개인적인 신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청교도혁명이 예전에 계급혁명이라 했지만 지금 계급혁명이 아니라 뭐냐면 그냥 하나의 계급혁명 그 안에 정치 변화, 변혁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자, 하여튼 혁명 과정을 기사파하고 반발파 이렇게 분리됐고 처음엔 왕당파인 기사당이 우대했지만 크노웰이 등장하면서 크노웰 청계군이 이끌었죠. 그러면 전세를 변화시켰고 크노웰은 마스터 부호 전투하고 레스비 전투에서 왕당파를 뭐냐면 물리쳐요. 그래서 이제 찰스 1세가 안 되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 스코틀랜드로 도망가죠. 자기가 왕이 이제 스코틀랜드인가? 근데 스코틀랜드로 도망갔는데 스코틀랜드 군대에서 뭐냐면 잡히죠.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잉글랜드 달라니까 그냥 정주 주면 안 되죠. 항상 인질, 중세시대 인질 뭐야?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돈을 주고 넘겨주니까 의회군에 넘기죠. 결국에는 이제 국왕 찰스 1세가 잡혀갖고 어떻게 처형당해. 그래서 공화정이 수립됐다. 그 당시에 보니까 요즘에 영국 그 투더 왕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유튜브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랑 처형을 많이 하더라고. 난도탑에 가서 처형을 시키는데 뭘로 처형을 하냐면 그 당시 단두대가 없었죠. 단두대는 나중에 만들어진 프랑스에서 도끼 있죠. 도끼. 도끼를 가지고 목을 치더라고. 근데 그 도끼가 날이 날카롭지 못하잖아. 단두대보다. 그 다음에 원래 사람 베는 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도끼를 치니까 이게 목이 정확하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야.
되게 고통스럽더라고. 그러니까 프랑스도 그랬나 봐요. 도끼를 쳐서 죽이는. 그리고 예전에 귀족들은 도끼를 쳐서 죽였어. 그 다음에 평민들 뭐죠? 목을 매도 죽었죠. 이게 처형 방법이 달랐어요, 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기요틴하는 사람이, 이거 보니까 너무 비인도적이다. 인도적으로 뭐 깔끔하게 고통 없이 죽일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게 기요틴 단두대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평등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도끼를 죽였고 예전에는 참수나 고살해갖고 이게 목을 매도 죽였잖아.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뭐죠? 목을 쳐서 죽는 거야. 자, 하여튼 근데 그 당시에 그거 없었어. 찰스있어요. 그냥 고통스럽게 죽은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이때부터 공화정이 수입되죠. 예, 누구에서? 크노엘이. 크노엘도 웃긴 게 실제 정치는 왕정이거든. 오히려 그 투도 왕조, 스토토 왕조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왕이라고 해도 하라고 해도 안 한대 자기는. 결국에는 무늬만 공화정이야. 실제 뭐죠? 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혁명파가 분열돼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어떻게 이제 분열돼 있었냐?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혁명파라는 것은 주로 이제 청교도죠. 자, 여기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 자, 일단 우파는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장로파로서 입헌 왕족을 주장했고 장로교회 그리고 좀 카톨릭 영향을 받은 통일교회를 이제 주장했고요. 독립파들은 공화정을 주장했고 신앙의 자유와 독립교회 제한선거를 이제 강조했죠. 그 다음에 수평파들은 얘네들은 좀 장교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평파들은 좀 일반 사병들을 중심했죠. 철기군 중에. 그래서 공화정, 보통선거, 법운영의 평등.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근대법에 근대 유럽 사상에 큰 영향을 줘요. 영국이나. 예. 그리고 더 가격파들은 뭘 주장하냐면 진정 수평파야.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토지 공유까지 주장해요. 예. 이거 이제 파별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장로파들은 원래 이제 의회파의 중심이었지만 독립파들이 밀리죠. 이 독립파들은 누가 그러니까 크노의 중심이야. 그래서 그 획일적인 교회제도를 배격하고 장로파들은 어떤 획일적인 교회제도를 배격하고 독립교회를 강조하고 철저한 신앙의 자유를 주장해요. 그리고 왕권을 제한하고 공화정을 하고 독립교회 이런 것들 했고 수평파 같은 경우에는 독립파 내에서도 민주주의 공화정을 뭐냐면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진보진 장교야 주로 사병으로 구성됐다. 이때 얘네들이 거리한 게 뭐냐면 인민협정이에요. 인민현장이 아니라 인민협정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보통선거, 의회 정기적 소집, 거울분의 평등. 예, 이거 두세요.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 내용이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 그 다음에 11제 폐지. 그 11세죠. 예, 11제가 아니라.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진정수표파 디거스는 창세기의 근거를 둔 거야. 창세기에 보면 원시 기독교 사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잃은 농민들 중심에서 경제적 평등을 강조해요. 토지 공유나 농업공산주의 원시 기독교. 그래서 얘네들은 벌어진 땅이나 가옥에 그냥 살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눌려 붙는 거야. 자, 이런 파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크노의 정치를 볼게요. 특징은 공화정을 지향하고 군사 독재의 합법화를 도모하지만 의회 간의 갈등이 실패했다. 그래서 원래 크노에도 의회를 통해서 정치하려고 했어. 그래서 의회를 몇 번 배치를 했는데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야. 자기 뜻대로 안 된 것보다는 이 크노에도 좀 약간 뭐랄까요? 좀 약간 독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거 있죠. 386 꼰대들 그 특징도 있죠. 말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는데 막상 하는 거면 권위주의야. 자기 말 들으면 자기 거부하면 막 탄압을 내. 갈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의회하고 이제 하다가 의회 몇 번 설명 안 돼가지고 해산시켜버려. 지 혼자 뭐냐면 정치를 해. 그러니까 주변에도 차라리 그러면 왕정하십시오. 안 된다. 나는 왕이 아니다. 끝까지 자기는 뭘로? 호국공이라는 이름을 걸고 한데 실제 왕정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막강한 이제 군대의 신가 그리고 중상 계급의 이익을 전체 반영했다. 해외 영토 확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노의 정치를 볼 때 군대의 힘도 필요하지만 중상계층의 이익도 반영했다는 걸 좀 알아두셔야 돼. 항해주에.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유일한 성문권 통치 정책을 내건데 왜 유일한 성문권이냐? 자, 영국은 성문호법이 없죠. 우리나라 미국처럼 없어요. 그게 뭐죠? 불문법이야. 그래서 불문호법이죠.
그 불문법은 예전에 얘기했을 거야. 권리정정이나 권리청원이나 등등을 통해서 아니면 예전에 어떤 그 문서들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헌법을 선는다고 했죠. 그렇죠. 큰오리 같은 경우에 통치 현장을 줘서 나름대로 뭐냐면 그 최초의 유일한 마지막 이제 성문헌법을 제정했고요. 호국공에 침입했고 3년마다 의회 선거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건 하려고 했지만 안 됐어. 의회 소집할 때마다 이 사람이 독재적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충돌하고 결국에 의회를 나중에 해산을 시켜요. 그래서 국무회의 정도 이제 해가지고 구성했다. 항해조례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의 중산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국의 식민지 사이의 상품 운반을 영국 선박, 물자상지에 배로 제한하고 이거는 누굴 제한하게 하는 걸까요? 네덜란드 중개무역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네덜란드가 이제 열받아서 한번 싸웠죠. 네덜란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요. 항해법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 사람 독재를 했죠. 군대를 배경으로 독재 정치를 하고 소장제를 실시했는데 이 소장제가 자신의 어떤 권력을 뭐냐면 강화시켜주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갖고 이 소장제가 뭐냐 하면 각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고요. 소장을 파견해.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뭘 하냐면 풍기 감독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풍기 감독을 해서 감독을 한 거야. 근데 이거는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뭐 군대 배치하 각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고 소장을 파견하는 중앙집권 정책에 그런 경험은 없어요. 왜냐면 영국은 자체적으로 뭐야 젠틀리들이 자치했던 곳 아니야. 근데 그거 와가지고 풍기당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해놓고는 막 하니까 반발이 나지. 그 통일당선 그 내용이 보면 일요일에는 절대 뭐냐면 그 직장문 일요일에서는 절대 이제 뭐냐면 그 극장을 열어서는 안 돼. 유흥가도 열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가는 음주 뭐냐면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돼. 도박. 좋은 얘기죠. 근데 그게 실제 생활하면 여러분들 막 와가지고 영화도 보지 마. 술도 먹지 마. 그 다음에 연애도 하지 마. 가늠도 하지 마. 좋은 말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인간적으로 뭐냐면 반발 불러일으키죠. 그래갖고 크노멜이 이때 욕 되게 얻어먹어요. 되게. 그래서 지금 영국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크노멜은 좀 약간 호의적으로 오는데 영국 사람은 크노멜을 막 별로 안 좋아해. 오히려 누굴 좋아하면 영국 왕실을 더 좋아해요.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아일랜드 카톨릭교도 반란을 지나고 있다. 아일랜드는 예전부터 이제 뭐냐면 그 잉글랜드 식민지였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뭐냐면 그 크노의 군대가 드래겨더 전투에서 크게 승리해서 아일랜드를 그냥 싸그리 정복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야 아일랜드 한 뭐 60, 70% 정도만 정리했는데 이때는 완전히 장악을 하고 그때 그 아일랜드 지주대 토지를 몰수해서 누구한테 나눠주냐면 영국과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나눠줘요. 예, 그리고 크노에는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이주시켰죠. 주로 어느 지역에? 북아일랜드 지역에. 얼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지역은 신교도 지역이에요. 예. 그리고 또 뭐냐면 잔인한 복수. 그 당시 아일랜드 사람들이 인구가 감소해. 그래서 예전에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켈터를 했어요. 켈터 알죠? 원래 자기 언어. 근데 그때 이제 잡아서 만약에 켈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잡아서 그다 총살시켜. 그러니까 일본보다 더 잔인한 거야. 일본은 그래도 일상생활에 뭐 한국어 했다고 해서 뭐 잡아서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일랜드인들이 오랫동안 식민지를 지배받고 캐릭터를 못 쓰게 하니까 영어만 쓰거든. 지금 아일랜드 보면 뭐야? 영어 쓰고 있는 거야.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 한국에서 일본어 쓰는 거 똑같은 거. 그래서 이제 이 크노에 대해서 되게 싫어해 아일랜드인도. 피해 크노에 이런 것들 하거든요. 자, 뭐 이렇게 이제 아일랜드 이제 전쟁도 하고 나중에 또 스코틀랜드 또 전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등등. 자, 하여튼 결과 크노웨를 죽은 후에 이제 리처드라는 사람이 호국궁에 침했는데 그래서 앞에 있었던 크노웨는 보기는 싫지만 나름대로 능력은 있었잖아. 근데 리처드는 무능해요. 거기다가 이제 크노웨식의 어떤 청교도 정책 이런 것들에 반발을 해갖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몽크 장국에서 프랑스에 있었던 왕정 같은 찰스 2세가 등극하죠. 왕중 복부를 이제 이뤄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다시 넘어가서 청교동맹 의의를 볼게요. 뭐 나올 가능성 없지만 일단 보면 절대주의와 전제정치에 대응해서 이편적 자유와 신앙적 자유를 확립했다. 이런 것들 명예훼손
계승했고, 그다음 혁명의 주도 세력이 시민계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유럽에 있었던 그 여러 혁명들처럼 뭐 부르주아와 귀족 계급의 어떤 혁명이 아니에요. 계급 대립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젠틀이라는 계층이 주도했지만 젠틀이도 왕당파도 있었고 기사파, 혁명파도 있었어. 거기. 그렇기 때문에 또 젠틀은 또 계층적 동질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었어. 그렇죠. 전체적으로 자본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자기 귀족과 젠틀 계층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부르주아처럼 적대적이 않고 유대감이 강했다는 거. 그래서 영국 혁명은 두 혁명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그래서 왕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세력 균형을 하려고 했다. 그 뒤에 왕정 복구 이제 얘기하는 거고 사상적으로 보면 근대 사상의 발전이 바탕이 된 사회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이 다양하게 전개됐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죠? 수평파 인민협정 내용이죠. 인민협정 내용은 나올 것 같으니까 3개 외워주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럼 왕정복구와 명예혁명 볼게요. 자, 왕정복구 시대 때 영국의 국민은 이 크노의 독재 정치 시대였죠. 지금 가보면 크노는 되게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크노의 독재 정치 시도하는 과정에서 청교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인기가 떨어져. 젠틀리들이 멀리하게 돼 이제. 예전에는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정통 교회, 국교회들 이제 선호하죠. 그래서 의회 지형이 바뀌게 돼요. 다시 왕정복구 의회 때. 그래서 예전에는 청교도였는데 이제 누구죠? 영국 국교회, 정통 국교회가 그 주도권을 장악하자.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도 카톨릭 교도와 패키지 묶어가지고 탄압을 받게 된 거야. 이때.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찰스 2세를 볼게요. 찰스 2세는 전제 정치를 요구하고 카톨릭 회복 시도했어. 아까 이제 찰스 2세 자체가 뭐냐면 카톨릭 교도죠.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잘 안 됐어. 왜 안 될까요? 이미 의회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지 실제 의회와 번번이 충돌을 일으키죠. 예. 그래서 그 의회가 이제 뭐냐면 찰스 2세 전제정책 신카톨릭 정책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 뭐냐면 여러 가지 법을 이제 통과시키죠. 그래서 보면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국 국교회를 제외한 다른 종교를 탄압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도시자치법을 통해서 국교회도 외에는 시정부에 참여를 금지시키고요. 집회법 같은 경우는 비국교도 의식을 따르는 5명 이상의 그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적 투옥 및 국외 추방을 구제한다. 이때 비국교도 의식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기는 주로 이제 카톨릭 그리고 또 하나가 청교도. 요게 참고로 청교도는 아직까지 형식적으로 여기 뭐였죠? 영국 국교회였어. 근데 이거는 명예혁명 때 이제 분리된 거고 이미 이 당시에는 이제 좀 약간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 청교도는 우리 교회가 아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전에 그 당시 이제 크로날 때 그러면 이때 청교도가 주도권을 장악했잖아. 그럼 그때 왜 독립교회는 만들지 않고 그냥 떨어져 나가면 되지? 왜 영국 국교에 남아있으냐? 얘네들은 그 당시 어떤 애 영국 국교를 뭐냐 청교도화 시키자. 자기가 청교도인데 왜 독립해 나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다시 영국 국교에 이제 정통파가 이제 장을 하고 비록 그 국교도 안에 틀에 가지고 있었지만 청교도는 좀 약간 이단시하는 분위기였어요. 예. 그래서 그 5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이반자는 투옥 및 북의 추방을 구정했고요. 그 제일 유명한 게 심사령이죠. 그 당시 이제 그 찰스 2세는 프랑스 왕 루이 14세의 손을 잡고 카톨릭 교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여하려고 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도범 이야기야. 그 당시 왜 몰래 했을까요? 의회가 너무 반발하니까. 그래서 그게 알게 되니까 이제 뭐냐면 심사령을 공포한 거야. 의회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목적 자체가 뭐냐면 카톨릭 교도와 청교도 간직 침입을 금지시킨 거야. 제일 주 타겟은 뭘까요? 카톨릭이죠. 여기는 비국교도. 그리고 겉으로는 국교도지만 약간 비국교도 취급받는 청교도도 간직 침입을 해. 왜 그런 내용이 있냐? 자, 내용을 보면 공직 취임 시 성체 성사를 국교도 의식을 수행하는 거야. 자, 카톨릭은 나름대로 성체 성사를 할 수 있는 의식이 있죠. 근데 국교도 의식을 수행한다는 건 이미 뭐야? 카톨릭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아예 벗을 안 하면 되죠.
근데 청교도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어요. 청교도는 왜 그럴까요? 성체 성사를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성찬신이라고 하지 성사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둘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들었다 나 못하겠다. 그러면 그러면 당연히 국교들만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내가 학교 선생이 되는데 선생 되기 전에 내가 이제 불교를 믿어요. 근데 이슬람교의 그 뭐냐면 받아들이고 이슬람교 외에는 그 안 시켜주겠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래요? 이슬람교 선택해서 저희 선생이 되겠어요? 아니면 포기하고 포기하고 교사가 안 되겠어요? 근데 제 생각엔 전자가 많을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나중에 이 신사령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국교도 안에서만, 그러니까 신교도 안에서만 충성사랑만 맹세하면 해주겠다. 근데 그것도 거부해요. 예. 결국엔 나중에 이제 19세기 때 들어가서, 그 당시 그 조약 조치도 이제 단서조차도 빼버리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국교도 의식을 이제, 그러니까 충성사랑 없이도 국가도 이제 뭐냐면, 청교도들도 공직 취임할 수 있고요. 나중에 그 다음에 뭐냐면 카톨릭도 제외시켜요. 그 조항에. 그래서 카톨릭도 뭐냐 국교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물론 이제 그 심사령 자체가 폐지된 거는 나중에 19세기 후반이에요. 근데 이미 사문화됐고요. 자, 하여튼 그 내용을 이제 보고요. 자, 임시보호령을 보면 법적 근거가 없는 인신의 구속 및 체포는 금지되며 혐의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때 혐의 내용도 명시해야 된다. 이건 시그당이 주도했죠. 클레랜드 법 같은 비국교도의 활동을 제한했고 그 다음에 요게 제일 중요해. 독점법. 자, 카톨릭 신도가 영국왕이 되는 것이 금지된 거야. 카톨릭 신도 영국왕이.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 금지했는데 제임스 2세까지는 뭐 허용을 해줬는데 그거부터 금지시킨 거야. 나중에.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왜 만들었냐면 찰스 2세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2세가 되죠. 그 다음 때 왕을 이제 금지시키는데 제임스 2세는 그 딸이 2명 있어요. 나중에 여왕이 된 메리 여왕하고 비토리아 여왕 되죠. 네. 근데 메리와 비토리아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신교도 쪽이고. 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없었던 거야. 근데 제임스 2세가 두 번째 부인, 그러니까 이제 전 마누라하고 이혼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가지고 두 번째 부인을 젊은 부인을 얻었는데 그때 태어난 게 누구야?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고 이 독점법 무시해버리고 이제 왕이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들고 일어난 거죠. 이게 명예혁명이죠. 예. 자, 그 당시에 의회는 두 개로 갈려졌었어요. 토리당하고 시그당. 그래서 심사용 재정무역에 이렇게 갈려졌는데 토리당은 보수적, 왕권 강화, 지주와 관리 출신이고요. 오늘날 보수당의 기원이 되는 거고 시그당은 진보적이고 의회 관리 종중하고 상인 계급이고 뭐냐면 자유당의 기원이 되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토리당과 시그당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토리나 시그당 말도 다 뭐 상대방을 이제 뭐냐면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토리당의 어원이 토리지라고 해서 아일랜드 해적 이름을 갖다 붙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그모우즈가 이제 시그당의 기운이 시그모우즈인데 이걸 이제 국왕을 반대벌 이제 시그즈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건 스코틀랜드 서부의 청교도 일파들 시그모우즈라고 했거든요. 시그즈 너는 잉글랜드 사람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또 비난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붙인 건데 자 그 다음에 명예혁명을 볼게요. 자 일단 이제 찰스 2세가 죽고 이제 그 동생이었던 제임스 2세가 정치를 했죠. 이 사람은 자기 형보다 더 전제 정치를 강화시켜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내세워서 카톨릭의 분화를 시도했고요. 그래서 카톨릭 교도들을 정부 추민원, 고위직, 군대 장교, 대학에 임용하고 그 다음에 심사령과 임시보호령을 폐기시키죠. 이걸 일시 폐기시킨 거예요. 그래서 명예혁명 때 다시 부활되고 그렇지만 의회는 참고 있었어. 왜? 제임스 2세가 결정적으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임스 2세에게 아들이 출세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제임스 2세 딸이 2명 있었다고 했죠. 메리하고 빅토리아. 그 둘이 연합을 했고 메리는 그 당시에 누구한테 시집까지 썼냐면 그 남편이었던 네덜란드 총독 월렴에 있었어요.
그래서 원리엄과 연합을 해가지고 군대를 상중하 시키니까 제임스 2세가 원래 싸울 줄 알았는데 그냥 도망갔죠, 프랑스로. 그래서 이제 이걸 무슨 혁명이다?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혁명이다. 자, 요거 외워두시고요. 그 명예혁명이 일어난 해를 좀 기억해 주세요. 1688년이야. 1688년. 그래서 그 후에 100년 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1789년에 뭐가 있었죠?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죠. 프랑스 대혁명. 이게 예전에 공사 99년도 기출문제에 나왔어. 11년도하고. 자, 그 다음에, 자, 메리가 즉위하자, 원래는 메리를 단독 그 왕위를 내세워줬지만, 메리가 거부했죠. 남편하고 같이 하겠다. 그래서 메리와 원리엄이 그 공동왕이 돼요. 물론 원리엄은 나중에 암살당해서 메리가 이제, 메리 여왕이 되지만, 자, 그래서 권리장정을 승인시켰는데, 요 권리장정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좀 보면. 자, 왕은 그 권한에 의해 의회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고 주장한 위법이다. 그래서 법의 효력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정지시켜야 돼? 만드는 거는 입법권은 누구한테 있다? 의회에 있다.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6번을 보면 자, 의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평상시에 왕국 내 상비군을 징집하는 것은 위법이다. 예, 육군은 그냥 근황대 정도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영국은 육군이 부족했는데 그거도 육군이 약해. 그래서 식민지 경영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 했죠? 얘네는 적은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하고 그 지역을 통치할 때 영국군은 소수만 파견해요. 그리고 어딜 통해서 그 지역민들 주로 하죠. 그 인도 사람들은 주로 이제 군인 등용을 하게 되는데 자 의회위원회 선거는 자유롭게 하고 의회 내에서 발언과 토론, 의사 진행의 자유는 어떤 법정이나 의회 밖에선 탄핵되거나 신문에 낼 대상이 없다. 그 의회의 어떤 발언의 면책권? 지금도 지금 국회에 있잖아요. 다 영국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종전의 내용들을 이제 확인시켜줬다. 그 의회 입법권, 가세권을 확인하고 의회 선거의 자유, 의회의 원내 발언과 면책권을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중세 이래 헌정적 정통을 확인해주고 입헌 정치의 발전에 기여했고 미국의 수준헌법과 프랑스 인권선언에 큰 영향을 줬다. 자, 추가 정책 외워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나올 가능성이 또 있어. 그 후에 추가 정책을 했는데 일단 군대 통수권을 누가 갖고 있나? 의회가 다 갖고 비국교도의 예배의 자유를 했고 요때 이제 명예혁명 이후부터는 이제 형식상 남아있었던 그러니까 그 신교도들이 독립을 해요. 독립교회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엄밀히 이제 명실상부 뭐가 된 거야? 비국교도가 되는 거야. 비국교도가. 그래서 이제 명예혁명 이후에 국교도가 청교도가 이제 독립을 했고 3년 만에 의회 정기적 소집, 건열법 폐기, 그래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 보장. 이거 한 두세 개 외워두세요. 예. 그래갖고 요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한번 기까지 기출문제 시험에 나왔고 자 원리엄 3세의 정치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소수의 국정원에서 국사를 처리했다. 그래서 내각의 모태가 됐다. 요때 이제 공동왕은 메리였죠. 자 입헌정치의 발전 보면 자 요때 이제 그 대브리튼 왕국이 있을 때 영국과 스코틀랜드 위가 통합이 되죠. 데니왕 때. 그래서 스코틀랜드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카톨릭 스코트 왕조 복귀를 차는 제가 말 잘못했는데 빅토리아가 아니라 예니야 예나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그 두 명의 딸이 있어요. 메리하고 예니거든요. 예,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메리가 죽고 왕이 옛여왕이 즉위해요. 원래 메리하고 예니는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좀 약간 그 최순실 같은 인물이 하나 껴가지고 더워놨어. 그래서 옛여왕이 즉위했는데 얘는 그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그 영국과 스코틀 통합위원회를 만들었고 옛여왕 때 왕위 계승법을 만들어요. 영국 왕실은 영국 국교에 속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제임스 2세의 후손의 왕위욕을 봉쇄시키고요. 그 반기의 요쪽이었던 신교대 하노버 왕조가 등장을 할게요. 신교대에. 그래갖고 옛여왕 끝으로 이제 뭐냐면 어느 왕조 넘어간다? 하노버 왕조 넘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독일의 하노버 공인 조지 1세가 이제 거의 이제 반계열적이죠. 그래서 즉위하고 하노버 왕조가 나중에 또 뭐냐 빅토리아 여왕 때는 어떻게 가게가 또 끊어져. 그래서 제가 이름은 이제 기억을 못하는데 무슨 긴 왕조가 있어. 그 독일 왕조 아까 예전에 얘기했던 그 왕조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식 명칭을 버리고 뭐가 된 거죠? 윈저가가 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한국 왕조 때부터 내각 책임제가 이제 아까 수립되죠. 그래서 의회 중심의 입헌 정치가 발전되고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조직하고요. 국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영국적 정통이 수립된다. 그래서 다른 그 프랑스나 뭐 다른 왕조들은 다 몰락했잖아. 근데 영국의 왕조들은 이렇게 의회와 타협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서양사 개론에서 좀 볼게요. 이게 안 되네. 자, 엘리어스 1세부터 투도 왕조가 단절되고 메리 스튜어트 아들이었던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가 영국의 제임스 1세를 즉위하자 절대 왕권과 의회 및 국민의 원만한 관계가 사라지겠다. 그래서 제임스는 영국 왕이 되기 전에 그 자유왕국의 진정한 법이라는 논문을 써서 왕권 신수를 주장했고요. 영국 사정이 어두운 그는 영국 왕이 되자 이를 실천에 옮기려고 했다. 말하자면 대륙형의 절대 왕정을 지향했던 것이다. 자, 제임스는 이러한 그의 생각을 첫 번째 의회에 표명했고 이에 놀란 하원은 곧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요. 자, 절대 왕권과 의회와의 대립이 부어졌다. 제임스는 종교에 관심을 갖고 즉위한 지 얼마 안 돼서 영어 사용하는 국민들이 사용해서 흥정판을 했고, 흥정이란 말은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내린 그 성경책이라는 뜻이에요. 자, 청교도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 그래서 주교가 없으면 왕도 없다라는 신념의 소유자인 제임스는 청교도가 영국 국교의 주교 감독을 파괴할 것을 위험한 걸 보였다. 일단은 청교도는 박해를 피하여 메인 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갔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잠깐 건너뛰었는데 영국 국교도와 청교도의 타별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되게 복잡한데 제가 이걸 좀 하려다가 깜빡 잊고 넘어갔는데 다시 기본 심화각이 교재를 좀 보면요. 일단 이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성공회가 있고 이제 청교도가 있는데 형식상 청교도는 언제까지는 영국 국교에 있었죠? 명예혁명까지 있었어. 물론 그 안에서 좀 이단 취급받고 그랬지만 자, 성공회를 보면 여기 정통 선교회야. 얘네들도 파벌이 되게 많아요. 근데 크게 이제 고고학파, 그다음 강교학파, 저교학파. 근데 크게 고고학파, 저교학파인데 고고학파는 카톨릭 의식을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이에 반해 저교학파는 프로테스탄트 요소가 강해요. 그러니까 그 청교도보다는 좀 약간 적지만 상대적으로 고고학파는 더 많아. 이 사람들이 중간에 뭐냐면 강교학파가 있어. 강교학파는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야. 포용적이야. 중간파야. 그래서 실제로 줄도는 강교학파야. 이게. 자, 그래서 교구학파는 카톨릭 요소가 강하고 예배와 성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요. 그래서 누구하고 손을 맺는다고 했죠? 나중에 찰스 2세와 손을 맺죠. 찰스 1세하고 그 다음 강교학파는 영국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학파 영국의 고고학파, 저교학파 중간에 위치하고 상당히 포용성이 있는 학파다. 그러니까 저교학파는 그 상대적 고고학파보다는 프로테스탄트 요소가 강하고요. 종교개혁 정통, 개인의 개인의 회심, 성서지상주의, 복음 설교, 신앙에 의해서 이인교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특징이고요. 성교학 내에서 종교개혁 정통을 강조해서 성지의 특권이나 교회 조직이나 성찬서, 세대 등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청교도를 볼게요. 청교도는 16세기 중반에 형성이 됐죠. 그래서 통일령을 내리고 나서 그 청교도, 그 영국 국교회 안에는 어떤 카톨릭 요소를 이제 척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17세기 등장한 독립교회까지 아예 이제 국교에 나가지 않는 그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영국 국교회인데, 자, 영국 국교회가 명예혁명 이후에 그 뭐냐면 분리됐잖아요. 예. 근데 분리된 이후에 교단 내 잔류파들이 좀 있었어요. 이들은 청교도가 분리되면 영국 국교에 잔류했는데 곡파는 이제 흡수통합에서 없어졌고요. 그러면 분리파들,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 이후에 분리했던 그 사람들 분리파들 보면 그 전부터 장로파, 독립파, 수평파, 신뢰파, 디거즈, 피글파드즈가 있어. 요거는 이제 각각 설명했고, 요게 이제 칠레파가 있어. 칠레파는 제3세파의 영향을 받았어요. 제3세파.
그래서 이제 그 신교들 보면 신례파 교회가 있죠. 거기 이제 보면 신약 성서의 내용에 따라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면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하지 않는다. 당연히 유아는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아는 거요. 성서 원리, 침례, 만인사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각 독립의 교회 독립과 교회 국가 독립을 강조했다. 신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이제 피글 파더즈 같은 경우에는 영국 본토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개혁을 할 수 없다. 종교적 공동체를 할 수 없다. 차라리 해외에 나가서 하자. 이게 피글 파더즈야. 그래서 청교도 독립교회를 건설하자. 해외에 나가서. 그래서 보통 예전에 이제 나왔던 게 메인 플라워 선언회 할 때 그때 종교 교파를 쓰시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교도를 많이 썼는데 엄밀히 말하면 청교도보다는 어디가 가까워요? 피그인 파더즈가 더 가까워요. 예, 피그인 파더즈가.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봤고요. 아마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장로파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장로파가. 예. 자, 그래서 저도 장로파 신자인데, 하여튼 장로파가 제일 많고, 그 외에 뭐 친례파는 좀 소수고요. 예,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저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있고,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서 내용을. 자, 이런 제임스가 의회가 왕이 필요한 재정 때문에 뒷받칠 수 없고, 뒷받침할 리가 없고, 그가 직접 개인의 세금을 부르는데, 덕세죠, 덕세. 그래서 이에 대한 거부 사건을 지지한 까닭으로 에드워드 코크가 대법관직을 파면하되자 절대 왕권의 전제 정치는 세인들의 주목을 끌게 됐다. 제임스가 에스파냐 전쟁을 종식시킨 것도 에스파냐 상선의 습격과 약탈에 일삼았던 사람들이 불만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예전에 이제 영국하고 에스파냐하고 사이가 안 좋았죠.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영국이 잉글랜드가 막 스페인 같은 거 막 약탈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사업일까요? 사락사업이야, 사락성. 그래서 이제 일종의 커터를 정해놓고 이제 판매권 그러니까 약탈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놓고 에스파냐의 상선이나 이런 것들 약탈하면 돈을 대신 받쳐주는 그러니까 해적 행위를 누가 국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드레이크 같이 지금 입장 올 때는 나쁜 거지 국가가 어떻게 무슨 해적을 해적질래 근데 이걸 이제 금지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있고 제임스가 왕자비를 에스파냐 왕실을 받아들이니까 의회는 의회의 권한을 강조한 항의서를 제출했고 후에는 이제 왕자비를 프랑스 왕실을 받아들였으나 이거 역시 국민에게 만족스러운 건 아니었다. 왜? 프랑스도 어느 쪽이죠? 카톨릭 쪽 아니야. 자, 제임스 1세를 계승한 이제 찰스 1세는 한 개인으로서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인물이었으나 국왕으로서 국왕보다 더 영국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정세도 어두웠다. 그는 제임스가 영국 국민과 멀어지고 의회와 대립된 정책들을 더 강력하게 비타협적으로 간행함으로써 의회와의 대립을 격화시켜 드디어 혁명을 길을 열게 되었다. 찰스가 신임한 대주교 노드는 완고한 국교주의. 이때 완고한 국교주의는 풀어서 뭘까요? 접하교회야. 접하교회. 접하교회, 고파교회죠. 네, 고파교회. 자, 영국 국교의 카톨릭 가까운 방향으로 몰고 가는 동시에 청교도에 대한 박해를 강화했다. 그 결과 많은 청교도는 신앙에 자유를 찾아 신대로 이주했으나 국내에 머문 청교도는 절대 왕권에 대항하는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원고나 국교조차도 그들에게 가담하였다. 자, 이때 원고나 국교회는 국교회 안에서도 고파교회 반대하는 세력도 있죠. 저파교회. 그 다음에 그 중간파인 강고파 이런 사람들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왕실 재정이 국익에 여전했고 그나마 찰스는 에스파냐 소규모지만 전쟁을 시작했고 프랑스와 전쟁으로 말려들었다. 전비의 궁예지인 찰스는 구현 신화로부터 강제 돈을 차용하고요. 세대주의 비용으로서 개인집 병사를 숙박시키기로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병력을 징발하면 부대를 만들고 군시설을 만드는데 돈이 아까우니까 그냥 개인 집에 머물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돈이 부족한 찰스는 의회를 수립했어요. 왜냐 찰스가 뭐냐면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한정돼 있어요. 예. 그래갖고 종전의 세금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야. 근데 전국적으로 좀 더 뜯어내려면 추가 징수하려면 뭐가 필요해? 의회 동의가 필요했던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의회가 이제 소집되니까 의회는 오히려 뭘 내세웠죠?
권리청원을 내셨죠. 권리청원. 그래서 찰스는 부득이 이를 승인했고 권리청원은 영국의 중요한 문헌으로서 자 일단 두세 가지 외워두세요. 의회 승인 없이 가세할 수 없다. 개인의 집에 병사를 숙박할 수 없다. 평화 시에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다 등등. 그리고 자의적인 구속이나 투옥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와 같이 의회의 완강한 반항에 당면한 찰스는 다시 의회를 소집하지 않겠다는 걸 작정하고 1629년 의회 대해산 후에 11년 동안 로드와 보수주의 스포트 백작간에 의지하면서 자의적인 정치를 했다. 그는 의회 승인 없이 함부로 가세하고요. 이게 대표적인 게 선박세죠. 그 다음에 측근 군중에게 각종 독점권을 획득하면서 예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런던 상인의 독점권을 막 침해하고 그렇게 했죠. 자, 자의적인 가세의 대표적인 것이 선박세로서 원래는 전시안에서 해안지방에 징수하게 되어 있던 세금이 전국적으로 정상적인 세금을 징수했던 것이다. 존 해퍼튼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했고 후에 반항파의 지도자가 됐다. 문제는 가세가 무겁게 있다보다는 그 비합법적으로 그 의회를 거치지 않고 자유히 징수하고 되고 징수된 세금이 궁중의 사치와 낭비 등 국민이 수긍할 수 없는 곳에 사용되었다는 데 있다. 그래야 젠틀을 중심으로 강범위한 어떤 반대치기 위해서 구축이 되고요. 그래서 찰스는 수많은 공업 분야에 새로운 길드 제도를 강요했는데 이건 또한 왕권의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을 보충했다. 자, 이 모든 것이 심한 불경기 속에 행해졌다는 것도 문제였다. 수출의 주종이 이루고 있었던 모직물 수출은 큰 타격을 받았고 종전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고 농작물 작황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경제적 불황은 혁명 발생의 주된 원인이 아닐지 모르나 강범위한 강범위하게 여러 개의 불만을 조성하게 됐고 그러한 불만 속에 찰스는 자의적으로 강압적인 재정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놓고 본다면 혁명의 길이 매우 가까워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정희 독재 정치도 경제가 잘 나갈 때는 참고 있었죠. 왜냐면 정치적 자유 대신에 경제 어떤 혜택을 누렸잖아. 근데 이제 2차 오일 쇼크가 터지고 나서 경제가 시청시청하니까 이제 어때요? 분명히 터져 나온 거잖아요. 네,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왕권의 보호를 받고 있던 이들 지지해야 할 런던의 대상인들도 찰스의 무모한 경제정책 앞에 몸을 도사리겠다. 찰스의 무모한 경제정책은 뭘까? 자의적인 징세, 그 다음에 자기 측근들에게 어떤 독점권 이런 것들 나눠주는 거. 이런 것들은 영국 상인들의 어떤 심기를 걷는 거야. 특히 런던의 재정의 반 이상이 어디 나온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런던시에서 나온다고 했죠. 자, 독점권의 남발은 그 혜택을 받은 자와 기득권자 간의 어떤 마찰을 빚어냈고 모든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찰스가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그때 런던 상인들은 거부했죠. 그래서 찰스는 수없이 의회에 소집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것이 대주교 노드가 스코틀랜드 영국 국교회. 요게 영국 국교회라는 거는 뭘 얘기할까요? 영어 교파 중에 영국 교파교회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조차도 싫은데 그 국교회조차도 싫은데 그 국교회 중에 제일 보수적이고 카톨릭적 요소가 강한 그 강요하니까 장로교들이 당연히 반발하죠. 자,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부파는 단결하여 완강한 저항을 보였고 그래서 런던 상으로부터 전비를 조달하지 못한 찰스는 1640년에 의회를 소집했는데 이 의회가 잠시 소집됐다가 해체됐기 때문에 무슨 의회다? 단기의회라고 하죠. 자, 의회가 왕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동안 쌓인 불만을 터놓자 찰스는 곧 이를 뺏어나고 제기된 스코틀랜드 전투에서 패배해요. 그래서 그때 잉글랜드 북쪽 지역이 한동안 스코틀랜드에 의해서 점령당해요. 분해서. 스코틀랜드 왕에서 약탈도 해. 그러니까 그때 정쟁은 항상 필수하면 약탈이야. 하여튼 궁지에 몰린 찰스는 같은 해 10월에 또다시 의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의회는 나중에 한참 후대에 가서 이제 해산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기의회라고 해요. 장기의회. 자, 거기 장기의 선거 결과 국왕의 지지 세력들이 헌저 약해졌고 그때 의회는 장악했던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었죠? 예, 청교도라고 했죠. 청교도. 그래서 이 청교도는 그 당시 청교도들은 그 당시 이제 찰스 1세 자의적 정치를 이제 견지하는 여러 정책들을 펼치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반대 전제 정책 견지하는 정책들 보면요. 자, 선박세 같은 가세를 이제 폐지하고요. 문제가 예전에 있었죠. 그래서 자의적인 어떤 가세였던 선박세를 폐지하고
성실청 같은 왕권의 특별법정을 해체했다. 그래서 그 밑에 성실청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런 동시에 이제 강압적인 국교의 조약, 아까 고파교회 정책을 철회하고 3년마다 의회 정기적 소집을 결의했다. 3년 회기법을 통과시키고요. 그 의회는 그동안 실정할 책임을 물어 로드와 스트래포드를 규탄했고 찰수도 할 수 없이 로드를 처형하고 그 다음에 추방하고 스트래포드를 처형했다. 장기의회 개혁 작업과 더불어 정치적인 각종 책자가 쏟아져 나왔고 청교도 계통의 선교는 가격해졌으며 이에 따라 민중의 정치에 참여의 기세를 보였으나 이 단계에서는 아무런 내란이나 혁명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때마침 아일랜드에 발생한 대규모 반란은 왕과 의회를 극단적 대립으로 몰고 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자, 이 반란은 스트래포드의 강압적 지배와 영국 신교도의 이주자에 대한 카톨릭 계통의 지주들과 농민들의 반항이었다. 자, 이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가 필요했고 의회는 그 군대를 찰스에 맡기기 꺼냈다. 그래야 의회는 군대 치권을 의회가 장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그동안 실정과 의회의 불만을 종합할 대간주를 이제 제시했죠. 자, 이에 이르러 찰스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1642년 초에 왕은 해프텐을 비롯한 반항파의 의회 지도자 5명을 체포하러 가했고 해프텐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뭘 거부했던 거야? 선박세, 덕세 이런 사람은 이제 거부했던 사람들이죠. 자, 체포하고 있으나 그들은 런던시청에 피신했고 런던시는 그들의 인도를 거부했다. 이에 찰스는 북부로 떠나서 군대를 규합하고 그 다음에 런던시는 의회 또한 자위체로 군대를 모집하였다. 자, 그리하여 1642년 여름이 끝날 무렵 내란이 불가피했고 청교도 혁명이 시작되었다. 이때 서로 군대를 모집했다는 건 아까처럼 말했처럼 영국 상비군 제도가 없어요. 전쟁 나면 젠트리들이 자기 종자들 이끌고 싸우는 형식이야. 자, 처음 장기의회가 소집됐을 때 의회의 입장을 지지했던 세력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의회가 가격해질수록 중도적이나 원건한 위에는 의회부터 탈락했다. 그래서 이제 1642년 5월 스트래포드 구탄안이 204대 59로 가결됐으나 같은 해 11월 대간주에선 159대 148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다. 그래서 그때 왕에 합세한 세력들이 런던에 떠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원의원의 동향은 그대로 지방 젠트리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젠트리들이 청교도에 붙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수였는데 실증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젠트리 반반이야. 그래서 왕당파도 있고 의회파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이제 싸웠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나눠서 싸웠다. 이거는 뭐냐면 젠트의 계층적 의미, 계급적 의미보다는 자기의 소신이 제일 중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기 귀족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농촌에 뭐 젠트리뿐만 아니라 젠트리 밑에 있었던 요몬 계층도 양분화됐어.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계급혁명이 아니었다는 걸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크노의 독재를 볼게요. 자, 내란이 시작됐을 때 왕당파인 기사당이 우세했으나 의회파인 원주당이 동부의 젠트리 출신인 크노에 출연되면서 정세가 달라졌다. 그는 무엇 때문에 싸우는 걸 잘 알고 있고 신앙심이 두꺼운 그 청교도 철기군을 소집했죠. 철기군을. 그래서 마스튼 무어 전투나 왕군을 격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스비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뭐냐면 승리를 얻었다. 그래서 마스튼 무어 전투하고 네스비 전투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그 객관식 기초에 잠깐 언급됐었어요. 그거. 자, 찰스는 스코틀랜드 피신했으나 스코틀랜드군 돈을 받고 왕의 위해군을 넘겼다. 그 다음에 이제 왕당파의 승리한 위해파는 새로운 질서의 수립을 둘러싸고 크게 두 파로 나눴는데 장로파와 그 다음에 독립파였죠. 그 중에 의회의 다수는 장로파, 그 다음에 앞에 철기군의 다수는 독립파. 그리고 그 독립파 안에서도 소상종주와 수공업자, 주로 뭐냐면 사병들 중심으로 해갖고 민주주의 수평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이거 군대 내 사병들이 그 세력 침투하니까 정교동과 이제 앞에 독립파와 대립을 하고 있었죠. 찰스는 의회 내에 일어나는 것을 대비해 스코틀랜드군으로 탈출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넘겼는데 잠깐 갇혀있다가 뭐냐면 다시 도망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스코틀랜드 자기 도와줄 거 생각하고 도망갔는데
근데 웃긴 거는 이제 그때 스코틀랜드군이 뭐냐면 도와줄 거 했는데 돈 주고 팔았는데 또 스코틀랜드에 이때 또 이상하게 왕국이 또 변신을 해 망당파로. 예. 좀 이상하게. 그래서 다시 이제 싸우다 찰스가 이제 포로 잡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포로 잡히니까 이제 찰스가 이제 일종 역모죠. 역모.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처형을 당해야지. 그래갖고 이제 크노에는 그해 12월 프라이드 대역을 하고 장로파 위원회를 이제 수청하고 그리고 다음에 의회 내 특별 법정을 마련해서 스코틀랜드를 끌어들여가지고 그 뭐냐면 역모를 일으켰다. 반란을 일으켰다 해서 찰스 1세를 반역죄로 처형하게 돼요. 자, 그다음 왕의 처형은 영국은 공화국이 되었다. 그래서 요게 주의할 거 공화국이란 말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이때 공화국은 오늘날만 투표권을 가지고 뭐 민주주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제한 선거를 봤던 거에서 뭐죠? 가두정 형태를 그다음 공화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가 지배하는 어느 정도 재산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가두정 정치 체제가 그 당시 공화국이었어요. 예. 자, 그 당시 이제 장기의회 중에 앞에서 이제 장로파 의원들은 다수의 장로파 의원은 제거하고 급진파, 독립파 위주로 구성된 잠부의회가 있었고 실권은 크노의 군대에 있었다. 크노에는 1653년 봄에 잠부회를 해산하고요. 영국 형정사상 성공범위, 유일한 성공범인 통치현장을 제정하여 요거 외워두셔야죠. 통치현장. 스스로 뭘로 즉위했죠? 호국경으로 즉위했죠. 이 현장에 의해서 호국경 밑에 3년마다 선거 구성되는 의회가 있었고 20명 정도의 구성된 국무회의가 있었다. 의회와 행정부 정도 됐고 자 크노에는 호국경 정치를 군대를 배경한 독재 정치였다. 크노에는 그 외에도 합법적인 정권을 갖추려고 의회를 소집했으나 이에 이제 충돌했고 결국에는 의회를 그냥 소집하다가 말아버려. 그래서 해산시켰죠. 그리고 1655년 풍기당수법을 실시해요. 전국에 소장을 내서 그 다음에 군대를 바탕 군종을 실시했다. 이게 소장됐네. 자, 1657년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자 통제와 간섭을 통해 선거를 순종자에서만 구성된 의회를 소집했으나 이것과 또 충돌하여 해산되었다. 찰스 1세의 처형 이후 크노의 정치적으로 그의 군사 독재에 합법화됐으나 마침내 성공하지 못했다. 그의 아들 때 모략한 거지. 예. 그래도 크노의 호국경 정치하에 일단 질서가 잡히고 포면상으로 평온화했다. 그의 통치는 철저한 청교도 정치로서 풍기당수법을 마련하여 인류인의 극장을 닫고 가능, 운주, 주정, 공과 닭의 투기, 도박을 금지시켰다. 한번 공화국 시대의 아일랜드 카톨릭교도 반란을 일으켰죠. 크노에는 이들 무자비하게 탄압했고 그걸 이제 크노의 저주로서 아일랜드 기억에 오래 남겼다. 그래서 이제 얘기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인구가 한 3분의 1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코틀랜드와 그 잉글랜드 그 사람들을 이주시켰다고 했죠. 그래서 아일랜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분배해서 그들이 나눠줬어. 아일랜드는 소작인으로 생각하고 얘네들은 자기가 그 생산한 밀은 먹지 못하고 뭘 주로 먹었냐? 감자를 먹었어. 감자. 그 감자를 캐다가 그래서 나중에 감자병을 도니까 대규모 또 기아 상태를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어디 간 거야? 아일랜드 떠나갖고 미국 간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장로파 반란이 있었지만 좀 약간 상대로 간대한 편이었고 영국 내 문제 해결 쿠노에는 항해조대를 이제 발행했죠. 항해조대를 네덜란드 중기의 무역을 타격을 가했다. 이 조치는 영국이나 영국 식민지의 상품을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을 영국과 상품 상상의 선박에 항전된 것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네덜란드 전쟁이 발생했고 쿠노엘이 이에 승리했다. 자, 쿠노엘 말년에 에스파냐 전쟁을 시작했으나 그 결과 영국의 카브리에 풍부한 설탕 생산지 자마이카를 획득했고 그래서 어렵게 이제 어려운 시절에도 영국의 해상 발전과 해외 진출이 계속되었다. 근데 크노에 사망하니까 그 아들 리처드가 호국경에 이제 침했는데 크노에처럼 독재를 했으면 나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능력도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 불만이 지속되고 그래서 군사령관이었던 몽크가 프라이드 수정에 추방된 의원 중 그 앞에 이제 생존자를 합쳐서 잠부의회를 다시 재소집해요. 그럼 프라이드 위에 추방된 생존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주로 장로파 사람들이 많아요. 장로파. 네.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갖고 찰스 1세가 장남을 다시 국회를 추대했고 찰스 2세는 국민의 한호 속에서 왕정 복구가 이제 이루어졌죠. 자,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이제 혁명의 의의는 각자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 그냥 이게 쭉 있고, 요 쭉 넘어가서 그 혁명의 의의 보면 이제 여기는 좀 읽어봐야겠네요. 예, 거기 몇 페이지 보시냐면 369페이지 두 번째 달락을요. 제가 말 잘못했는데 거기 잠보이해가 두 계통 있어. 그 뭐냐면 그 장로회 계통하고 영국교회 계통인데 아마 뒤에 추세를 볼 때 영국교회 쪽에 사람들 많이 소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못 때도 이제 뭐냐면 의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좀 약간 수정해서 좀 보세요. 그래야지 앞에 뒤에 맥락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달락을 보면요. 청교동맹의 의의는 무엇일까? 그건 투더시대의 사회적으로와 경제적으로 귀족 계급을 자부식하면서 성장과 발전을 계속해온 젠트위층을 축출하여 절대 왕정의 전제 정치를 타도하고 의회의 중심화 영국 고유의 정통적인 현정사의 자유와 종교적 자유를 확립한 혁명이다. 여기가 이제 정치적 의의라고 볼 수 있죠. 예. 전제 왕정을 타도하고 의회를 중시해 영국 고유의 정통적 현정사의 자유와 종교적 자유를 확립하는 혁명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 단락을 보면 청교도 혁명에 있어 사회경제 요인으로 직접적으로 크게 작용되지 않았던 혁명 자체 이 분야에 크게 달성한 건 없다. 젠트니와 부르주아가 다 같이 왕단파, 위해파로 나눠져 있었고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 이행이라는 긴 안목에 본다면 청교도혁명은 자본주의의 어떤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의회파가 중심이 된 젠트니나 부르주아는 근대사회 발전에 지향한 진보적 세력이고 계층이었다. 이런 관점을 볼 때 청교도혁명은 프랑스 혁명과 같이 그렇게 성명하지 않았으나 넓은 의미의 시민혁명 범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그 혁명 기간 중에 당시로 가격한 급진적이었으나 근대 사회 발전을 밑거름이 됐던 사회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이 심차고 다양하게 정의됐던 사실이다. 자, 확실히 청교도혁명은 근대사회 민주주의 싹트고 그 선장을 기름진 사상적 루트였다. 자, 이렇다면 신라원의 그 시인 밀턴은 그 아라오파지트가에서 그 언론의 자유를 주장했고 수평파는 요거 외워두셔야죠. 정치적 관령을 제시했던 인민협정, 보통선거, 의회 정기적 소집, 가세 합리화, 법의 평등한 운영, 요거 한 4가지 되는데 한 네 가지 다 싸고 나오진 않을 것 같아. 2가지 정도? 2~3가지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대의 실제로 중요한 민주주의 사상을 전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왕정복부인데 왕정복부는 좀 쉬었다 갈게요. 이 부분을.